안녕하세요, 리치톡톡입니다. 오늘은 이 리치고 아파트 전망 리포트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 리치고 아파트 전망 리포트는 이제 6월 달부터 만들어 왔고요. 차트는 전부 다 빅데이터 시스템인 리치고에 있는 거고요. 데이터 출처는 통계청, 한국은행, KB부동산, 네이버, 국토교통부, FRB 이런 데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고요. 아파트 월간 전망 보고서는 부동산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개인이나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가능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저와는 좀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의견은 좋은 피드백으로 서로 의견 교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을 혹시 하신다라고 해도 발생한 모든 손익에 대해서는 그와 따른 책임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보고서에 무단 전제와 무단 복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데이터 노우즈, 리치고를 만들고 있는 이 데이터 노우즈라는 회사에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혹시 이제 이 보고서 관련한 문의나 구독에 대한 문의, 그 다음에 리치고를 좀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리치고와 협업을 하고 싶으신 회사가 있으시면 이제 support@datanose.ai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치고 시도별 아파트 전망 리포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현재 아파트 시장이 어디쯤 왔는지를 은행 대출금 인덱스, 통화량 대비한 대출금 인덱스, 주택 버블 인덱스, 그리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인덱스,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 그리고 리치고 시형 경색 인덱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이 어디쯤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도별 아파트 시장 전망, 여기 있는 매우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 내용을 한 번씩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시장이 현재 어디쯤 왔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은행 대출 인덱스를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이 이제 대출이고요. 주황색이 예금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1643조, 예금이 1454조. 그래서 지금 둘 다 사상 최대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요 뒤에 있는 막대 그래프, 예금 대비한 대출의 비율인데요. 이게 100이 넘으면 대출이 더 많은 거고 100보다 미치면 예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예금이 더 많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대중들이 이제 공포에 쌓여 있는 거죠. 무서워서 대출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좀 대중들이 공포에 쌓여 있을 때니까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고요. 또 반면에 대출금 인덱스가 높을 때, 이럴 때는 대중들이 이제 탐욕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신규 투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제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데이터를 보고 위험하면 고려를 해보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거의 뭐 몇 년 동안 정체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준은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보다 좀 더 높은 수준. 그래서 현재 이제 살짝 위험한 수준으로 이제 주의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113%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금보다 대출이 13% 더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계속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대출률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 대비한 대출의 위험도는 어떤지를 체크하는 데이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요게 IMF가 97년 11월에 썼죠. 그래서 그 당시의 데이터고요. 요거는 이제 금리 위기 때의 데이터. 그래서 보시면 금리 위기 때는 통화량 대비한 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엄청 많이 올라가. 통화량 대비해서 빚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위험했던 시기였었고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지금 88.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 대비해서 대출이 한 8% 정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번 데이터는 이제 주택 버블 인덱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 대비한 주택 시장의 버블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IMF 전이나 금융위기 전이 굉장히 이제 높았었죠. 그리고 위기가 오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뚝뚝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가 이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다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 주의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평균 살짝 이하로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시중에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 주택 버블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입니다. KB부동산에 있는 월간 통계 데이터고요. 이걸 가지고 만든 거고요. 자, 보시면 요 빨간색과 녹색이 같이 있는 이 선이 바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 PIR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뭐냐면 중위 가구의 월 소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KB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이때였습니다. 14년, 15년. 이때가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가장 쌌을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샀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08년이고요. 이게 금융위기 터질 때는 2009년 초반이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11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이 거의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지금 대한민국 집값이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0년 동안 대비했을 때 가장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서울도 어때요? 서울은 전국보다 더 크죠. 서울은 이때인데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이. 그래서 서울은 지금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사상 최고로 소득 대비해서 비싸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지금 집을 사신다 하더라도 이건 알고 사셔야 되는 거죠. 지금 집값이 소득 대비해서 가장 비쌀 때 내가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고요. 이때 샀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저도 이때 못 샀는데 그때 이제 리치고가 없어가지고 기회는 또다시 올 겁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저평가되는 그런 구간 올 거고요. 그때는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HAI라는 데이터고요. Housing Affordability Index. 그래서 이거는 중위 가구 소득을 대출 상환 가능한 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현재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금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비싸지면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다. 일로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바로 이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 그래서 자 보시면 요 뒤에 게 이제 주택 담보대출 금리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담보대출 금리가 2009년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져 왔었죠. 요게 바로 담보대출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하는 건데, 얘가 밑에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밑에 있을수록 대출 껴서 집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부담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서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서울은 가장 낮은 상황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럽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대출 금리는 어때요? 거의 사상 최고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고평가되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집값이 고평가돼서 비싸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대출 껴서 집 사기가 쭉 내려보면 2015년이에요. 그래서 2014, 15, 16년 이 정도가 대출 껴서 서울의 집을 사기가 가장 좋았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본 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데이터 이때 14, 15년이었죠? 이때도 14, 15년, 16년 비슷합니다. 다른 데이터지만 15년이 서울의 집 사기가 참 좋은 시기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경기도를 보면 어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14, 15년이 제일 좋았고요. 계속 내려왔지만 서울은 지금 역사상 거의 지난 10년 동안 가장 안 좋은 수치인데, 그래도 경기도는 한 평균 정도 되죠. 살짝 평균보다 살짝 밑에 있는데 그만큼 경기도의 집값은 아직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서울 집보다는 경기도 집값이 훨씬 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6대 광역시의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6대 광역시는 언제가 좋았어요? 2010년 11년 이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제일 좋았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때 그만큼 6대 광역시의 집값에 버블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때도 괜찮았습니다. 한 15년 정도 급격히 나빠졌다. 최근 이렇게 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인천, 6대 광역시는 인천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인천은 사실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광주랑 대구예요. 광주랑 대구 쪽의 주택 구매력 지수는 굉장히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그래서 대구랑 광주는 아파트 가격에 지금 버블이 꽤 있다. 즉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기타 지방입니다. 기타 지방도 2010년이 제일 좋았죠. 대출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지방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죠. 그래서 그런 데가 역시 2010년에 상당히 주택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금리위기 끝나고 나서는 지방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었고, 지방에 투자했던 거 2014년에 팔아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샀으면 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지금 좀 이렇게 올라와도 별로 안 올라오는데 기타 지방은 어때요? 확실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투자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두신다면 기타 지방 쪽에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데이터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신용경색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경색 인덱스는 요거는 이제 리치고에서 이제 자체로 제작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통화량에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중에 통화량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든 데이터고요. 요 신용경색 인덱스는 IMF 위기 터지기 전인 1년 4개월 전에 이미 96년 7월 달에 보신 것처럼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가 150을 넘으면 앞으로 1년 반 뒤에 시중에 통화량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IMF 터지기 전에 1년 한 4개월 전에 경고를 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고혈압일 때는 신규 부동산을 아예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사업도 자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경색 단세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기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채 축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면 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으로 만약에 쭉 올라갔던 게 이게 고혈압 밑으로 떨어졌다, 그럴 때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수나 사업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좀 공격적으로 좀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주로 수도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신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지방보다는 수도권 부동산, 그런 것들 많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위기 때는 어땠냐?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금리위기 때도 금리위기 터지기 전에 1년 3개월 전에 2007년 7월 달에 미리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때 신용경색 단계로 올라가면서 금리위기가 올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었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2007년 4월 달에 고혈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신규 부동산 매수 자제하고 사업 자제해야 됩니다. 7월 달에 바로 신용경색 단계까지 올라가. 이때부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거 고려하고 부채 축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랬으면 좋았겠죠, 굉장히. 그리고 고혈압 이하가 언제였어요? 이때 2014년 7월. 또 수도권 서울 경기 부동산 적극적으로 매수, 사업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위기 동안 굉장히 잘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려준 그런 데이터였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중순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는 있으나 아직도 98%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안전한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땐 향후 1년 정도 후에 뭔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통화량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높지 않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종합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종합 정리는 빨간색일수록 안 좋은 거예요. 더 진할수록 안 좋은 거고요. 녹색이 진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금 인덱스로 놓고 봐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주의 정도 수준이고 요즘 좀 감소하고 있고요. 통화량 대출금 인덱스로 봤을 때도 20년 평균치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비해서 뭔가 대출이 아주 높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주택버블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중이긴 하나 아직도 살짝 좀 저평가 수준이다. 그래서 통화량 대비해서는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버블이 있지 않다, 그렇게 보이지고요. 근데 이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전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난 10년 동안 사상 최고치예요. 그다음 주택 구매력 지수로 놓고 보면 어때요? 서울은 완전 사상 최고죠. 엄청나게 높습니다. 경기도는 살짝 평균 정도 되고요. 평균보다 살짝 낮고요. 광역시는 고평가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대구, 광주가 엄청난 지금 고평가다. 그다음 기타 지방은 평균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좀 증가하고 있다. 기타 지방 쪽으로 조금 기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신용경색 인덱스로 놓고 보면 매우 안전한 수준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은 데이터랑 안 좋은 데이터가 거의 극과 극의 상황으로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좋았던 2014, 15년이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의 상승 초입기였고 이때가 사실 매수 최저기였죠. 근데 지금보다 최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끝났다라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요, 10년에 한 번씩 제대로 하셔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맨날 이제 쉬지 않고 투자를 계속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적의 시기는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는 없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래서 경제 데이터들을 좀 보게 되면 또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19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건 그렇지 않고요. 아직은 엄청나게 지금 버블이 보기도 있다고 힘들고 당장 위기가 올 가능성이 낮아서 아직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도 당분간 올해, 내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그 다음 주택 구매력 지수로 봐서는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및 특정 광역시 등은 아마도 향후 1, 2년이 마지막 상승 파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타 지방 쪽에서 좋은 기회들이 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별 자세한 이야기는 이 이후에 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